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시아점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점 태평양 전쟁이 뭐냐면,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그러니까 1931년 만주 사변을 출발로 해서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하는 요 시점까지의 대략 한 15년간의 침략 전쟁, 요걸 이제 아시아점 태평양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일본이 이제 침략 전쟁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일단은요, 1929년도에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터졌죠. 그래서 그 경제공황이 발발이 됐었을 때 세계 대공황으로 30년도에 이제 확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경제공황의 여파를 분명히 받아요. 그 경제공황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차 대전 때 일본이 승전국이었었는데 침략 전쟁을 하다 보면 산업이 활성화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침략전쟁, 식민지를 더 넓혀나가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31년도 이제 만주를 장악할 건데 그 만주를 침략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분이 뭐였었냐면 당시에 이제 그 남만주에 대한 철도를 일본이 이제 부설을 했고 일본이 운영을 했었는데 남만주의 그 류타오우라는 동네의 철도를요, 지그들이 폭파해요. 지그들이 폭파한 다음에 이거 중국이 폭파했다라고 날조해가지고 침략의 명분을 삼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 류타오우 사건을 계기로 만주를 침략하게 됐고 그 만주를 장악해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수립하는데 이 만주국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푸이, 그 푸이를 이제 우두머리로 앉힌,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꼭두각시 정권으로 수립된 게 바로 만주국입니다. 이게 32년이고요. 또 같은 3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하이 사변이 터집니다. 이 상하이 사변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서 일본 승력 하나 피살이 돼요. 자, 이게 또 하나의 요인.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1931년도에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한인 애국단의 단원 중에 이봉창이라는 분이 1932년도 1월 달에 일본 도쿄에서 천황마차에 폭탄을 던지죠. 근데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보고 상하이에 있었던 언론사가 뭐라고 신문 기사를 썼냐면 불행부중. 정말 불행하다. 여기는 일본 천황이 명중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일부자 명중하지 못했구나. 불행부중. 이런 신문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 천황이 폭탄을 맞고 안 죽은 모습을 안타까워한다. 이런 신문 기사에 대해서 기분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요거 상하이 언론사의 신문 기사 그리고 상하이에서 일본 승려 하나의 피살. 이게 이제 명분이 되어서 상하이를 점령하게 되죠. 이게 상하이 사변입니다. 32년도죠. 그러면 31년도에 만주 사변, 32년도에 상하이 사변, 국제사회에서요. 당시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기구 국제연맹이 있었는데 그 국제연맹에서 일본에게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평화를 깨뜨리면 안 되지. 라고 태클을 걸어요. 그때 일본이 뭐? 나 이거 안 할란다. 라고 결국은요. 33년도에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근데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이제 나는 침략을 더 강화시키겠다. 침략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1937년 중일전쟁 7월 7일 날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77 사건이라고 하는데 7월 7일 날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루고우차오. 이 루고우차오라는 다리에서 일본의 경비병들이 야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베이징 외곽이거든요. 그럼 베이징 외곽에 일본 경비병? 아니, 일본 군대가 베이징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예전에요. 1901년도에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진압되면서 신축조약이라는 게 체결됐을 때 당시에 일본을 비롯한 서양의 많은 국가들은 베이징에 있었던 자기들의 공사관을 자기가 직접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경비병을 주둔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어냈었던 거거든요. 신축조약에서. 그럼 이제 일본 경비병은 1901년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야간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고우차오에서. 그럼 야간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도중에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담배를 피면서 좀 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빵빵빵 들린 겁니다. 이거 뭐지? 적의 공격이다! 라고 집결! 그래서 인원 점검을 하는데 이 인원 점검을 했었을 때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뭐지? 적의 총을 맞고 죽은 거 아닌가? 라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찰나에 대략 한 10분 뒤에 병사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똥 싸고 왔는데요.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인원이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밤중에 잠깐만 적의 공격은 분명히 있었던 거야. 그치? 범인이 어딘가 숨어 있었을 거야. 그 한밤중에 민가를 막 수색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총을 든 일본 군인들이 중국 민가에 가가지고 범인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돼요? 야, 이러지 말아라. 이거 범인 숨기는 거 아닌데 한밤중에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했었을 때 일본은 당연히 아니야. 너희들 이거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범인 색출을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니네들이 이거 범인 숨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일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37년 7월 7일입니다. 아무튼요, 중일전쟁은 계속 쭉 갈 겁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엄청난 영토와 많은 자원, 그리고 인구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 물적 자원이 넘쳐나는 이 중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벌이는데 엄청난 그럼 일본도 자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예를 들어 타이완, 자, 우리 조선, 자, 그리고 사할린, 이런 땅에다가, 자, 너희들 국가를 위해서 다 내놔라. 라고 이제 물적, 인적 자원을 착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니, 네가 벌인 전쟁인데, 내가 왜 거기 왜 동원돼야 되는데? 뭐라고? 네가? 아, 일본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좋아, 네가, 내가? 이런 개념 없어지는 거죠. 즉, 뭐냐면, 조선인이라는 색깔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위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언어의 교육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일본인화 시키는 거죠. 자, 창씨개명도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를 일본인화 시킨 다음에 자, 1938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놔야지. 이게 국가 총동원령.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민족말살 정책이 본격화됐고 38년도에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걸 통해서 물적, 인적 자원들을 수탈합니다. 그 물적 자원 수탈에서는 이제 쌀이라든지 금속을 공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징용제, 자, 지원병, 징병제, 학도지원병, 근로정신대. 자, 근로정신대 중에 또 일부는 자, 뭡니까? 여성들을 전쟁터를 끌고 다니면서 성노예로 부려먹었었던 위안부. 이런 어떤 인적 자원의 자, 수탈이 또 있었죠. 자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38년 국가총동원령 이후에 45년까지 계속 쭉 자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중일전쟁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 중일전쟁이 진행 중에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 2차 세계대전에서 1940년에 독일이요, 프랑스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망합니다. 프랑스가 붕괴됐다? 자, 이때 일본이 중일전쟁을 한참 진행하다가 여기에 있는 동남아시아를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어요. 프랑스는요, 당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 묶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가는데 여기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뭐 했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일전쟁 하면서 동시에 동남아시아를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없는 식민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워 먹어야지. 라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확대하는 겁니다. 중일전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동남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럼 동남아시아에 진출했었을 때 목적은 자, 더 많은 자원들을 이제 수탈하는 게 목적인데 동남아시아는 이제 열대 기후다 보니까 고무나무 이런 고무도 있고 또 석유 자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 약탈을 해서 전쟁 물자로 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확대합니다.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요. 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메리카의 A. 됐죠? 그다음에 브리티시. 자, 영국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 미얀마, 자, 말레이 연방 이쪽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이나, 중국은 계속 싸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치,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즉 A, B, C, D라고 불려지는 이 네 개의 나라, 즉 아메리카, 브리티시, 차이나, 더치 이 네 나라가 일본이 동남아로 침략했을 때 자, 그들의 목적은 자원 약탈,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요, 전면, 자, 경제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ABCD 포위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본 쪽으로 전쟁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자원이 반출되는 거를, 자, 완전하게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 작전에, 자, 미국이 이제 중심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지? 야, 미국 이거 안 되겠다. 아직 미국은 2차 대전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자, 여기 있는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1년도 12월 달에 태평양, 자,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그 진주만에 이제 미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함대를 자,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돼요? 뭐지? 잠자고 있는 호랑이의 자,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야? 근데 미국이 이제 참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됐고 결국 전세는 역전이 돼요. 그래서 42년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43년도에는 과달카날 해전.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해전이 미국이 승리한 전쟁인데 그럼 일본은 태평양 쪽에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일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전선을 동남아시아로 확대시켰고 또 미국을 건드렸으니까 태평양으로까지 확대시켰잖아요. 전선 자체를. 근데 태평양에서는 미국한테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다시 끌어모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 일본의 비교적인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정권들을 도쿄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회의라는 것을 또다시 열어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회의는 그 이전에도 몇 번 열었겠지만 방금 얘기했었던 과달카날 해전 여기서 패배한 직후에 대동아 공영회의를 또 엽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야,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아,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 뭉치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서양 제국주의 침략을 함께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세력을 규합시킨 겁니다. 이게 43년도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연합국들이요. 야야야, 잠깐만. 쪽발이가 회의 열었대. 자, 우리도 그 대책을 논의해볼까?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수뇌부가 모인 겁니다. 어디에서요? 카이로에서. 이게 바로 소위 카이로 회담이죠. 그럼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의 어떤 문제를 논의할 건데 뭐라고 대책을 수립했을까요? 일본 밟아버리자. 이겁니다. 그때 중국의 장제스가 잠깐만, 일본의 식민지를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장제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공개적인 약속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떡하지? 그랬더니 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뭐 독립시켜주면 되지. 즉각? 아니,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주자라고 약속했었던 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에서는 카이로 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최초의 우리의 독립을 약속했던 회담. 이게 카이로 회담이죠. 어쨌든 그러면 카이로 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자,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이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었던 이게요. 45년도에 포츠담 회담입니다. 그때 일본이 그 무조건 항복을 거부하게 된 거고, 결국은 연합국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8월 6일 당시에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리틀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꼬맹이 리틀보이. 파괴력은 원자폭탄이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아무튼요.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팬맨이라는 그런 원자폭탄을 또 투하시킵니다. 어쨌든 8월 6일과 8월 9일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그 사이 8월 8일 날 소련도 대일전에 참전을 합니다. 8월 9일에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그 직후 일본은 결국은 항복을 이제 하게 됐고 8월 15일에 연합국에게 이제 항복 문서가 전달이 되면서 전쟁은 일단락이 되죠. 그럼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쭉 45년까지 그 1년의 전쟁, 이거를 아시아점 태평양 전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하나 기억할 거는 중일 전쟁은 37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그 중일 전쟁 안에 39년부터 45년까지가 2차 대전, 또 2차 대전 중에 41년부터 45년까지가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중일 전쟁 안에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쭉 잡아두시면 시험 문제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